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 중 지난 3구 대선에 이어 이번 4.10 총선에서도 부정선거 감시활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는 단연 부방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방대 총괄 대표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특히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월 5일부터 전국에서 활동하는 부방대원들이 취합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된 메시지를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등을 통해 밤낮 없이 리얼타임으로 잇따라 전달하면서 많은 애국시민과 정치권, 언론인과 학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아프리카 투표함보다 불안한 우리나라 사전투표함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대부분의 한국인이 모르고 살아왔던 대한민국 사전투표함의 충격적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그는 3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래 첫 번째 사진은 남아프리카 짐바브웨의 투표함입니다. 일단 투표함이 투명합니다. 빈 투표함부터 투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봉인 플라스틱 타이에는 1년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각 정당 입회하에 타이를 한번 잠궈버리면 훼손하지 않는 한 개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우리나라 사전투표함입니다. 그 재질은 두꺼운 헝겊 자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투표 시작 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전투표함 봉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도 확실한 플라스틱 잠금 타일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왜 선관위는 허술한 봉인 스티커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마저도 플라스틱 테두리 일부분에 붙여져 있긴 하지만 갸냘프게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봉인 스티커조차도 떼어냈을 때에는 플라스틱 위에 떼어낸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봉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 헝겊과 플라스틱 접합부에 손을 집어넣으면 쑥 들어갈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 헝겊 자루를 사전투표소에 세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세 번째 사진과 같이 겉에는 플라스틱 통으로 받쳐놓았습니다. 유권자들 열이면 열, 헝겊 자료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사진에 나오는 플라스틱 통이 사전투표함인 줄 알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본투표, 즉 당일 투표 날에는 두 번째 사진의 저 헝겊 자루 투표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일하게 플라스틱 통 하나로만 사용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오직 중앙선관위만 압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나라가 선거 시 투표함만큼은 보안성 면에서 우리나라 사전투표함보다 100배 낫습니다. 투표함 관리는 아프리카만큼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세계 굴지의 경제강국 대한민국 사전투표함의 현주소입니다. 통탄할 만합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전투표함은 헝겊 자료에다가 지금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바깥에 이렇게 통을 놔둬서 사전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통에 넣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전투표는 검은색 헝겊 자료 안에다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당일투표, 본투표 할 때는 그 헝겊 자루가 아니고 제대로 된 플라스틱 통에다가 사용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대한민국 선관위. 이게 지금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적어도 투표함 관리는 보안성 면에서 아프리카 나라가 우리나라 사전투표함보다 100배는 낫다면서 투표함 관리는 아프리카만큼만 하면 된다. 이렇게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런 사실 지금까지 몰랐지 않습니까? 이러니 대한민국 사전투표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게 곳곳에다가 해놓고 그래놓고 지금 믿으라고 하고 그걸 믿지 않으면 왜 믿지 않느냐 음모론이다 이따위 헛소리들이나 하고 있었으니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짐바브웨보다도 투표함 관리를 못하는 게 대한민국 사전투표다. 여러분 이 참담한 현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황교안 대표는 또 최근 상당한 논란이 된 영상이 있죠. 뭐냐면 사전투표 후 새벽에 투표함을 뜯어서 투표 용지를 투입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선관위에서 정식으로 해명 자료도 나오고 했던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선관위 직원이면 투표한 봉인지를 떼었다 새로 붙여도 되나, 이런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새벽에 투표함을 뜯어 투표 용지를 투입하는 영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선관위는 부정선거, 부정시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였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정상적인 선거 절차로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선관위원이 참여 입회,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관위 직원이면 CCTV 화면에 나온 대로 투표한 봉인지를 자의적으로 떼어내도 됩니까? 봉인은 개표시까지 열지 못하도록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총선부터 투표한 봉인지 색깔을 종전 파란색으로부터 검정색으로 바꿨습니다. 펜으로 참관인들이 봉인지에 서명을 하는데 도대체 검은색 스티커 바탕 때문에 서명이 눈에 잘 띄기나 합니까? 왜 봉인지 색깔을 바꿨는지 선관위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봉인지를 뜯어내면 봉인을 뜯어낸 흔적이 투표함에 남아야 봉인을 뜯어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봉인지는 CCTV에서 볼 수 있듯이 선관위 직원이 뜯어내도 투표함에는 아무런 자국도 남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우선 이 봉인 스티커를 국가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에 의뢰해 그 보안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심사 결과를 국민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안성에 문제가 있으면 저 검정색 봉인지 스티커, 비잔류형 스티커를 조달한 담당자나 저 스티커를 조달한 업체 모두 감사원이 조사하고 검경이 수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선관위 측에 묻습니다. 선관위 직원이면 모두 봉인지를 떼어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 영상이 공개된 후에 실제로 물론 초기에 이 영상을 갖고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고 무조건 단정적으로 마구 이렇게 보도하고 한 문제들은 그건 조심해야죠. 그 확인되지 않는 걸 갖고 그 영상 하나만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건 그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선활TV에서는 그 문제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보도를 자제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영상에 대해서 선관위 측에서 바로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상적이고 무슨 부정선거니 이거와 전혀 관계없는데 자꾸 부정선거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면서 해명 자료를 내놨고 각 언론들, 제도권 언론들이 일제히 선관위의 해명 자료를 보도를 했죠.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추궁하고 있는 문제는 우선 선관위 직원이면 그 봉인지를 떼어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분명히 밝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선관위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왔기 때문에 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고 법적으로 선관위 직원한테 그 봉인지를 떼어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왜냐하면 선관위 직원이 마음대로 봉인지를 어떤 이유로든 떼어냈다 붙였다 한다면 그 봉인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의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아무 때나 그 봉인지를 떼어내고 필요하다면 장난을 칠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슨 음모론도 아니고, 왜냐하면 봉인지를 떼어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명백한 법적 권한이 선관위 직원에게 없는데 했다면 그건 바로 불법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황 대표가 지금 추궁한 대로 선관위는 우선 자신들이 그런 봉인지를 떼어냈다 붙였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부터 명백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고 여야 정당이 함께 참관했으니까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선 황 대표가 추궁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선관위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어서 언론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묻습니다. 선관위 말을 앵무새처럼 받아 적어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저 봉인 스티커를 선관위가 떼어내도록 되어 있는지, 그리고 포스트잇처럼 떼었다 붙였다는 봉인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기자가 일반 민간이나 보안업체에 발로 뛰어가서 물어보고 보도를 해야 하지 않나요? 이것도 아주 아픈 지적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한국 언론이 얼마나 한심한지가 여러 차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언론이 사전투표 이후 보도한 거라고는 선관위나 행안부의 해명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첫날 사전투표하면서 사전투표 참관인들이 직접 집계한 숫자하고 선관위 컴퓨터상의 숫자가 맞지 않는다는 게 잇따라 보도되고 나니까 당시 행안부에서 그 숫자의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명자료를 내니까 일제히 행안부 보도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보도했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새벽 영상, 이 문제로 논란이 돼서 논란이 될 때까지는 어떤 보도도 하지 않다가 선관위에서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선거관리의 일종이다 이렇게 해명자료를 내니까 또 선관위의 해명자료를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가령 참관인들에 대한 참관 방해라든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해드렸던 문제점들을 언론이라면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은 아예 입을 싹 닫고 보도하지 않고 정부 쪽의 해명자료만 일방적으로 앵무새처럼 보도하고 있는, 그게 언론의 제대로 된 행태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금 황교안 대표는 추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언론들 이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제대로 지금까지 지난 4.15 총선 이후 지금까지 늘 그래왔습니다. 가령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얼마나 재판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재검표 과정에서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해도 대한민국 언론들은 그에 대해서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취재도 하지 않고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아무 문제 없다, 선관위에서 뭐 문제 없다, 또 누구 고발했다 이러면 대대적으로 그걸 받아서 보도했다가 가령 선관위가 황교안 대표나 민경욱 전 의원을 고발할 때는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마치 황교안 대표나 민경욱 의원이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도해놨다가 나중에 막상 선관위의 그 고발이 모두 무혐의 처리되고 선관위 고발이 무리한 것으로 밝혀진 뒤에는 그 사실은 또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책임있는 언론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은 적어도 한국의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벽 선관위 CCTV 영상 문제의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관위 직원이면 마음대로 투표한 봉인을 열어도 되느냐는 것이고, 둘째, 봉인지가 엉터리여서 서명을 해도 잘 안 보이고 열심히 봉인지를 투표함에 붙여도 쉽게 갈아치울 수 있는 엉터리 봉인지인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만큼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보신 분들은 여기저기 퍼날라 주셔서 우리 국민들 전체가 반드시 알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도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선관위가 저렇게 투표한 봉인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점을 말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글을 많은 국민들에게 퍼날라 날라달라고 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황교안 대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 영상도 최대한 많이 공유하시고 퍼날르셔서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저질이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4.10 총선 본투표, 당일 투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재명의 그 민낯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유세를 한 뒤에 일하는 척 했네, 아이고 허리야, 허리 너무 아파라고 자신의 자동차에서 발언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재명 TV에는 이재명이 7일 밤 11시께 인천 계양을 거리 인사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면서 차량에 탑승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재명은 차창 밖의 시민에게
웃으면서 손을 흔든 뒤에 일하는 척 했네라면서 아이고 허리야, 허리 너무 아파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는 이재명이 라이브가 종료된 줄 알고 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박정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개항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자리를 떠나며 차량에 탑승해 차창 밖의 시민을 향해 웃으며 손을 들어 놓고선 차 안에서는 일하는 척 했네라고 했다면서 이런 것이 내십니다. 마음의 소리가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은 하는 것이지 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에게 선택받기 위한 절절한 호소가 이 대표에게는 일하는 척이었고 선거가 끝난 후 만약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일하는 척 하겠다는 것인가 라고 질타했습니다. 박 공보단장은 애초에 이재명 대표에게 진정성은 없었다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모욕하고 기만한 것이자 극도의 윗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 남구 후보도 인생 자체가 거짓으로 점철된 이재명 후보라면서 나는 경기도 부지사 시절 판교 환풍구 사고 수습 때부터 그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기로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소셜미디어 X 옛날 트위터에 개양 밥마실 후 삼겹살 눈이 사르르 감기는 맛 이원종 배우님과 라는 글과 함께 식사 장면이 담긴 사진을 두고 잘린 부분에 소고기로 보이는 음식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충청도 현장 뉴스에서 왜 굳이 삼겹살을 안 먹고 삼겹살을 먹은 척 하나라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재명과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고 있는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도 업자에 수천억 원을 몰아준 대장동 재판의 증거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모두 기억이 안 난다. 사르르 감기는 맛은 느꼈으나 소고기인지 삼겹살인지 기억이 안 난다라면서 이 대표를 비꼬았습니다. 또 국민의 미래 김시관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파를 흔들며 서민 행보를 하다가 그 구호가 사라지기도 전에 한우 먹는 미식가 식도락가로 변신했다. 돌아서서는 삼겹살 먹었다며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재명, 조국 저런 저질들이 이끄는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선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 아득한 절망감을 느낍니다. 물론 국민의힘도 한심하기는 짝이 없죠. 그런데 이제 둘을 굳이 따지자면 이재명이나 조국당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저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